계속해서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 조정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이 있고 약세가 있는데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지는 정도를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그 이상의 임계점을 떨어지면 약세장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직까지는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까지 판단한 것은 조금 성급하게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전 세계 투자자 또 금융시장이 보고 있는 화두가 있죠. 바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입니다. 이 단기간에 얼마나 빠른 물가 상승 또 금리 상승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쯤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고 뭐 다시 오르든 옆으로 횡보하든 할지 아니면 그대로 무너질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오늘 시장 또 어제부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즉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전문가마다 밴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1,135원부터 1,145원까지 이 밴드를 이제 레드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145원 위로 환율이 1,150원, 1,180원 막 가게 되면 실은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악재가 시장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시장이 거의 막 원달러 환율이 1,145원 갔다 지금 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청취자분들 중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금리, 물가도 봐야 되겠지만 하루하루는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백신 얘기 한참 나눴는데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면서 경기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느껴집니다. 느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원래 이 상태에서 경기 회복이 돼서 물가 상승이 나오면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걸리는 것은 물가가 빠르게 오를 것 같으니까 금리가 또 빠르게 올라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은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지금 잘 보시면 역대 최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거의 GDP 대비 90% 뭐 이상, 10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반길 일이고 최근에 뭐 물가 올라가고 경기 들썩들썩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왜 반기지 못하냐? 빚 때문입니다. 빚이 워낙 많아서 금리가 뒤따라 오르면 이거 원치 않는 타격을 받는 것 아니야? 이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경기는 나아지지가 않는데 물가만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비관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돈은 많이 풀었기 때문에 또 이제 코로나19 앞서 백신 이야기를 했지만 뭐 부작용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전 세계 특히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을 보면 뛰쳐나가려고 해요. 이제 돈 쓰려고 이제 외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막 물가는 오를 것 같은데 실물 경제가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오르지만 성장은 못하는 이 저성장 국면.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가장 원치 않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은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확인돼야 되고요. 적어도 1분기 실적이 확인되려면 한 5월까지는 가봐야 되거든요. 4월 말 뭐 이 정도까지 4월 초까지는 가봐야 되니까 일단 거의 한 2, 3주는 깜깜이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뭐 지금 전문가들은 2분기 이후에부터는 이제 외부 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복 소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국면 아닙니까? 먼저 예측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외신도 블랙아웃 기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보복 심리,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뭐 주말에 보면 이제 날도 풀렸고 새학기가 시작이 됐고 특히나 여의도에 위치한 한 백화점의 경우에는 뭐 사람이 미어 터진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여의도에 있는 가보셨어요? 아니요, H백화점 가볼 수가 없죠. H백화점 소식은 이제 계속 시시각각으로 듣고 있는데요. 뭐 대기 시간만 몇 시, 입장을 아예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을 텐데 특히 백화점, 유통업체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보복 소비가 터졌습니다. 뭐 백화점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주말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엔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시간대, 3월 때 정말 신천지 관련한 뭐 많아서 되게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떨어진 것도 있지만 실은 2배 이상의 폭발했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거리와 이제 이런 유통업체로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백화점, 특히 유통업체인 전원들 들어보면 이 소비가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다. 어. 이제 그분들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백화점을 오래 했으니까 이게 한 주 딱 나왔다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 날씨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주말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소비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서 예. 이런 보복 소비는 뭐 상당 부분 늘어날 것 같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예, 미국이 특히 그런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저축률이 미국 역사상 최대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반을 이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고 소비를 못 해가지고 다 지금 저축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서 혹은 백신이 얼마나 잘 듣느냐에 따라서 거의 대거 물밀듯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2분기 예. 이후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완연한 이제 경기 회복의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은 소비 회복의 국면이겠죠.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예. 그렇게 소비 터지고 이제 그것들이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2분기, 3분기에 확인되면 다시 금융시장도 옳았구나 하고 이제 뒤따라 오르는 이제 그런 걸 텐데 뭐 변수가 하실 얘기가 있죠. 아니 왜냐면 이제 이 백신에 따른 코로나19의 네. 또 변이 바이러스 또 이런 부분들의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자의 희망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이 소비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모든 인들.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 실적이 확인이 되면 이제 모든 경기 지표들이 또 그쪽으로 향해서 갈 수 네. 있다라는 네.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중국 한번 짚어볼게요.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좀 자신감이 느껴지는데 예, 근데 달성할까요? 지금 이 중국이 변수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전 세계적으로는 다 돈 풀고 예. 한 번 더 흥청망청 하여간 더 으쌰으쌰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만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릴래. 우리는 긴축할래. 예. 우리는 지금 돈 좀 걷어들일래.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양회, 정협과 전인대 회의가 진행 중이긴 한데요. 하루하루 나오는 소식들이 좀 불분명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6% 이상 경제 성장률 할 수 있다. 자신감 표명하면서 경기 부양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요. 그 다음 날에는 어제였었죠. 재정 정책인데 이 재정 적자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적자율이 클수록 돈을 더 많이 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정 적자 비율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또 예. 살짝 긴축한다는 거고요. 시중에 풀린 돈을 좀 이렇게 다시 모으겠다. 맞습니다. 예. 은근슬쩍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 대출 금리를 또 살짝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막 한번 세게 예. 부양하고 싶은데 중국만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중국이 완연하게 우리는 긴축으로 간다. 금리도 올려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큽니다. 이건 삐걱대는 거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엇박자가 날 수 있겠고. 엇박자가 나버리기 때문에 예. 이게 실은 주식시장의 또 다른 악재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